예, 카렌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요한 또 계약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TV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일이 조금 소홀해졌는데 또 오래간만에 또 좋은 일입니다. 또 어저께 오래간만에 또 깔끔하게, 계약 한 건 하고, 깔끔하게 또 계약금도 받고, 또 깔끔하게 또 이렇게 정리전하고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잦아야지 또 누룽지도 이렇게 또 사는데 좀 이렇게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었으나 또 님들한테는 좀 죄송했다라는 마무리로 또 그 얘기는 또 하나하겠습니다. 저는 건축 문양업을 합니다. 저는 건축 문양업을 합니다. 또 문재인 씨가 얘기를 했죠.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 야, 이 자식아. 새끼 어디 새끼야, 뭐 어디 네가 새끼 어디 무추를 한 평의 땅도 없는 새끼야. 부동산 대책하고 너는 진짜 상관이 없지 않냐? 어? 연야, 부동산 대책하고 너랑 뭔 상관이야, 자식아. 어마한 새끼야, 임마 새끼야. 거시기에서 새끼 다니는 놈이 새끼야. 뭔 상관이냐고, 자식아. 너 부동산이라고 있어, 이 자식아. 새끼가 이게, 어디 한번 찾아봐라고, 임마 자식아. 어떻게 해? 인생 정신놈이, 이 자식아. 별로 이거 앉아가지고 자식아 무슨 정치 유튜버 새끼야 인마 애지간히 하자, 자식아. 아니면 자식아 좀 배워서 새끼 썸네일이라도 제대로 올리던지, 자식아. 어떡하라 그래, 자식아. 나이가 지금 환각 훨씬 넘어가지고 임마. 도대체 이 얘기는 뭔가요? 아니, 부동산 정책을 왜 끊임없이 내놔야 되나요? 아, 네가 땅이 없으니까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눈 똑바로 안 떠, 새끼야. 눈 좀 이 새끼야. 눈 똑바로 떠, 새끼야. 이게 그 구독료라고 받은 게 총 29만 원입니다. 야, 그것도 많아, 이 자식아.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불쌍한... 서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하는데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 생활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독료라는 이름하에. 야, 너는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자식아. 네가 이 새끼야 막 뭐 3천만 원 새끼 후원해주네, 뭐 하네, 이 새끼야. 돈 갖고 쇼 부리고, 이 개새끼야. 아, 여기 확 나와버렸네. 이 새끼야 막 달러 갖고 오고, 자식아. 나 이렇게 돈이 있다고, 새끼야. 그 쌍둥이하고 대니 보고 3천만 원 줄 테니까, 이 자식아. 스튜디오 만들라 그러고, 이 새끼야. 이런 허세는 뭐고, 이 새끼야. 생냐같이 짓을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이게 형들이, 이 새끼야 막 이 새끼가 이게 진짜 이 새끼는 진짜 이거 한번 이거 진짜 먹어봐야 되네, 이 새끼가 이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그래,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어이가 없네. 그렇지, 이 새끼야. 지금 내 기분이 그래. 타고 이 새끼야, 기분이, 이 새끼야. 그리고 이 새끼야, 너는 아가리만 떨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유, 개새끼. 아유, 이런 견새끼 아주. 야,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 64개야 임마, 나이가. 이 개새. 새우 젖이야 임마, 이 새끼야. 야, 깔끔히 작업 잘했다. 야. 꼼꼼하게 했다, 진짜. 저도 2층 화장실이요. 아니, 꼭 해야 된대 지금. 아니, 구조 설계 내가 내는데 내가 왜 책임이 없어? 구조 설계, 아, 거기. 그럼. 그리고, 야, 아니, 꼭 해야 된대 지금. 아니, 구조 설계 내가 내는데 내가 왜 책임이 없어? 구조 설계, 아, 거기. 그럼. 그래,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어이가 없네. 그렇지, 이 새끼야. 지금 내 기분이 그래. 타고 이 새끼야, 기분이, 이 새끼야. 그리고 이 새끼야, 너는 아가리만 떨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유, 개새끼. 아유, 이런 견새끼 아주. 외제차들이 더욱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오늘 그 반대의 경우인 카푸어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푸어족이란 젊은 층 사이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차에 소비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계층을 이르는 말인데요. 단칸방 월세에 살면서 외제차를 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카푸어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다른 행복의 기준이 있다고 말하며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나만의 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제차를 구입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 들어 외제차의 차량 유지비가 높아지면서 카푸어족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만 가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선 오늘은 분양사기가 판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분양사기 아시다시피 한번 당하면 평생 일궈온 것들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사기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방지를 하실 수가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나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 좋은 타이틀이 있죠. 이제 사기공화국이다. 그런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기 발생 및 검거율, 여기 사기 발생 및 검거율 보시면 대한민국 경찰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죠. 검거율 보세요. 80%가 넘습니다. 근데 왜 사기공화국이 됐을까요? 사기를 치면 100명이 사기를 치면 80명이 잡혀요. 다 잡힌다는 얘기죠. 거기다 다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기공화국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래를 보시면 이유가 있죠. 이제 뜯긴 돈 회수 여부입니다. 뜯긴 돈 회수 여부. 2016년까지 나온 자료지만 대동소이하겠죠. 이제 2018년까지라 그래도 검거는 하는데 회수를 못해요. 회수를 못하면 추징을 못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리고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이쪽입니다.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1억 원 미만 8.5개월, 300억 원 이상 42개월. 그러니까 아래 이제 전문가 의견을 보시더라도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이 일정액 이상의 고액 범죄인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 피해 복구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어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사기 범죄 수익금을 되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립탐정법처럼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사적구제 얘기죠. 이거 아래쪽엔 사적구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란 뭡니까? 기획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기획해서 분양하는 걸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또 악용하는 놈들이 어떻게 하냐. 자, 잘 안 팔리는 맹지라든지 개발이 진행이 됐다가 취소가 됐다든가 중지가 됐다든가 아니면 잘 안 팔리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기획부동산 이 사기꾼 놈들이 딱 잡아다가 이거를 또 저 같은 이제 호구들한테 비싼 가격에 이제 분양을 하는 거를 뜻하는데요. 이런 거를 잘 알지를 못하면 저처럼 또 돈을 까먹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100% 다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100에 한두 명 정도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다 갑자기 개발이 확 돼가지고 떼돈 버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흔합니까? 거의 90%는 쪽박을 찬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진짜 가뭄에 콩나듯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획부동산에 얽혀가지고 샀던 땅이라든지 건물을 임대를 받았다든지 분양을 받았다든지 서류상으로 지분 등기로 되어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 팔기가 쉽지가 않죠. 자, 여러분 구인 광고나 신문 아니면은 현수막 어디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 막 이렇게 딱 있는 것도 있고 어디 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막 걸려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 시내만 가도 사실 벽보나 전단지들 같은 것도 많이 나눠주고 그리고 텔레마케팅 TM으로 어디 좋은 땅이 나왔으니까 사장님 혹시 관심 있으시냐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나 당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대부분이 이렇게 전단지라든지 이런 현수막 홍보라든지 지인 영업이라든지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투자자를.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땅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팔아가지고 전화로 영업을 한다? 기획부동산 사무실의 수법도 각양각색인데요.
제가 당했던 방식은 저는 사실 분양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제 기획부동산이 기획을 했던 그 부동산 안에 들어왔던 임차인이었었고, 사실 임차인들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거의 유령 건물을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하거든요. 제가 당했던 수법은요, 저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고 그만두었던 직원분이 한 분이 자기 친구라고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이제 기획부동산 사장이었어요. 당시에는 저는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걸 잘 몰랐었고요. 자기가 건물을 하나 지어놨는데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 자기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 아니,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돈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매출에 20%만 자기한테 줘라. 그러면은 뭐 건물도 살고 너도 장사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제가 제안을 받았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기획을 하고 있었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덜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뭐 등기부 등본도 띄워보고 시장조사도 해보고 상권 분석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다 좋은 괜찮은 상권이었었고, 거기가 유원지 쪽이었었는데요. 충분히 저희가 안테나샵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막상 공사를 시작해보니까 굉장히 자금 소모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오바가 됐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었던 중에요, 저희가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돼요. 공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집주인이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공사 중간중간에 또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집주인을 안 보고 계약을 했을까? 그쪽에서는 이제 건축 시행사랑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 그 시행사가 시공사예요. 그분들이 집주인들한테 위임을 받았다 해서 위임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이렇게 경계심이 많이 없었고요, 사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직원분의 친구분이 제 대학교 선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선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분이 이제 공사하고 있는 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픈 언제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공사 중간중간 트러블 있었던 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요구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틀이 지나니까 또 집주인이라는 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달라.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근데 자기가 집주인이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또 집주인인가 보다. 뭐 뭔가 둘이서 동업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인사를 또 했어요. 뭐 인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도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니까 또 집주인이란 분이 또 찾아오는데 얼굴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잖아요. 집주인이 분명히 저희가 등기부 등본 확인했을 때는 한 명이었는데, 이게 왜 세 분이나, 그것도 세 부부가 와가지고 다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갔죠. 그래서 공사 중간에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보게 됐어요. 떼 보니까 집주인이라고 하죠. 이제 뭐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28명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주민번호가 28개가 나와. 그걸 보고 저랑 미팅하던 제 선배라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28대를 때려버리고 싶었지만 어떡합니까? 공사는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 돈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요것 때문에 저희가 소송하느라고 이걸 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뭐 이 사람들 말이 상과 관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위임장을 받은 걸 막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꺼림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해서 사실상 뭐 5개월 정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뭐 오픈빨도 있었지만은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5개월 정도 되니까 월세를 1,200만 원을 달라 그러네. 그러면서 가게에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가게는 자기 거라 그러네. 아니면은 돈을 갖고 오라 그러네. 열 받죠. 당연히 계약서도 썼죠. 서명 계약으로 다 썼는데 그런 거 다 개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야, 너네 때문에 이 장사 못하고 몇 달 동안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얘네들 때문에 사실 장사를 많이 못했었던 달도 있었거든요. 건물이 뭔가 하자가 너무 많아요. 아니, 집주인 만나게 해줘라. 내가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돈 받아낼게. 여기가 월세 1200만 원을 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특수상권인데 유원지 앞이었었거든요. 거기는 비수기 때 되면은 파리도 안 들어와요. 파리도 딴 데 가서 노니까. 유원지에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비수기 때. 그러면은 월세 1200만 원씩 꼬박 낼 거면 저희가 거기서 왜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건데 참 웃긴 놈이죠. 그래서 그 28명을 저희가 처음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기획부동산 애들이 그 분양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100평짜리의 상가라고 보시면 100평을 20등분으로 분할 등기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한 호수 한 호수씩 이 분양을 하는 거죠. 저희도 똑같았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28등분을 하는데 그 중에 분명히 안 팔리는 호수들이 있고 조그맣게 분리를 일부러 해놓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안에 그 조그맣게 잘 안 팔리는 호수라든지 아니면은 일부러라도 자기네 직원들을 심어둡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관리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선동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괴벨스가 한 명 필요한 거예요. 이 회사는 정말 우리한테 정직하게 잘 해줬다. 뭐 이렇게 선동할 수 있는 그 뿌락지를 하나 심어 놓습니다. 자, 저는 그 소유주들, 그러니까 그 임대인들이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분할해서 왜 이거를 분양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얘네들의 수법을 제가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거의 100%가 다 지인이 추천을 해줘서 이 회사가 좋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이런 뭐 오피스텔도 있었고요. 호텔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이런 상가도 있었고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을 거다. 전망이 밝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건물만이 아니고 제가 속해 있는 이 건물만이 아니고 그 전에 2-3번씩을 끌려다니면서 다 투자를 했다가 그 중에는 조금씩 돈을 버신 분도 계시고 똔똔이신 분도 계시고 아예 못 버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었고요. 지인 영업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경계심을 처음부터 많이 갖지 않았나 봐요. 뭐 옆집에 사는 순이 엄마가 자기가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니까 나도 샀어 이런 식으로 많이 꼬드긴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여기가 너무 뭐 전도유망해서 나도 투자를 한대야. 너도 여기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요즘 은행 넣어서 뭐해. 이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들 지인 영업으로 굉장히 패가망신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기획부동산에서 그렇게 영업하시는 아줌마들을 어떻게 섭외를 하냐. 부동산 영업이다 이러면서 다 모집을 해가지고 영업비 지원을 해줍니다. 뭐 100만 원, 150만 원씩 해가지고 미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줌마들 또 어때요? 영업비 받았으니까 뭐 교육도 한 5시간 받겠죠. 교육 5시간 받으면 이제 자기네들이 부동산 전문가야. 여기는 이래서 뭐 이렇고 이래서 이거는 유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얼마 정도는 딱 나올 수가 있고 굉장히 그것도 그런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노트 딱 펴가지고 막 딱딱딱 적어가면서 막 계산해가면서 사기꾼입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게 기획부동산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나쁜 건지를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한 채 회사에서 받은 교육만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지인이 그걸 사게 되면 인센티브가 나한테 떨어지니까 그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내가 하는 거는 뭐 그런 거 아니다. 요런 착각으로 우리 순진하신 우리 사장님들을 많이들 이제 섭외를 하셨죠. 자, 이런 걸로 저희가 법정 공방을 굉장히 저도 오래 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돈을 돌려받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겨봤자 뭐예요. 다 기획부동산 사무실은 바지 사장이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 실 사장놈들은 다 재산 빼돌려 놓고 다 챙길 거 다 챙겨놓고 바지 사장이 총대 매는 거예요. 저희가 판결을 받아서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요? 무일푼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먹은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처벌할 만한 처벌법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가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영업인데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그리고 영업을 하면은 그 사람의 종교까지 알아내야 돼. 얘네들 어떻게 영업했냐면 종교를 받아요. 기독교다 그럼 기독교, 불교다 그럼 불교 다 받아가지고, 자 기독교 사람들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오세요. 건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세미나 한번 하시죠. 관광버스 타고 막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뭐하냐, 찬송가 부르고 막 기도하고, 우리 자매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종교를 이용을 잘 합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좀 사기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의 이 사람이 기독교다 그러면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 종교인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많이 한다 이거죠. 불교 오세요. 목탁 두드리고 막 엄마니 밤 이거 합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영업일까요? 자, 이거는 진짜 실화예요. 그렇게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무서운 놈들 많아요. 자, 그럼 이런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하는 그 회사 사무실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한 수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대표자가 진짜 실제 대표자인지, 법인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충분히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명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가지고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지, 자본금은 얼마인지,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지, 주위에서 또 부동산 쪽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또 구해서 이런 회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현지 답사는 필수입니다. 땅을 사시는 분들이 은근히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도 현지 답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 MBC인가 SBS인가에서도 또 이런 기획부동산을 당하신 분들이 사례가 좀 나왔었는데, 전화만 받고 사셨대요. 전화만 받고 가보지도 않고. 자,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요, 주변 시세 파악을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주변 시세가 어느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지는 근처 부동산 몇 개만 돌아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맹지를 거래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맹지를 영업을 할 때도 여기에 뭐가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라든지 시청, 도청까지 가시면은 충분히 개발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자, 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셔가지고요, 실제 소유주하고 부동산 그런 업체들과의 관계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원, 이런 것들 서류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토지나 그런 건물들이 관련된 그런 법적 규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 사기꾼들 사무실 특징이 있죠. 굉장히 화려해요. 진짜 이런 기획부동산 하는 데 가면은 마치 자기네들이 굉장히 분양을 오랫동안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꾸며놔요. 그런 분위기부터 좀 의심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지역인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분 등기나 구분 등기 같은 거는 좀 웬만하면 피하시면 좋겠어요. 지분 등기나 구분 등기의 그런 땅이나 부동산보다는 완전하게 자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그런 물건을 거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도 이런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씩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들인데, 은근히 이런 것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많이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게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남을 의심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은 옆 사람이 돈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한다, 어떤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한 번쯤 의심하는 자세를 항상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당했던 눈물이 머금은 그 가게 자료 사진을 보면서 저희 다 같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